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 Lesson 48 전치사 by, across, from, withou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치사 종류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나씩 알아가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by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y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뭐뭐에 의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book was written by him. 그래서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was, pp는 수동태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뭐 옆에, 즉 next to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She sat by the window. 그래서 윈도우 창가 옆에 앉았다라는 의미예요. IELTS 지도 문제에서 by 대신에 next to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같이 알아두세요. 세 번째로는요, 교통수단일 때 뭐뭐로, 예를 들면 버스로 하면 by bu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y의 또 다른 뜻은요, 뭐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나 8시까지 돌아올게, I'll be back by 8 p.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y 8 p.m.은요, 8시까지. 근데 여기서 until과 by의 차이점을 또 알아야 돼요. until은요, 계속 진행을 해서 그때까지 딱 하는 건데 by는 그 전에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til의 예시를 한번 보면요. I'll be in bed until noon. 12시까지 계속 침대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ntil을 쓰는 겁니다. 근데 by는 그 전에 끝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I'll be back by 8 p.m. 그러면 7시 40분이나 7시 반에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y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by의 마지막 의미는요, 뭐뭐만큼이에요. 예를 들면 수치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집 가격이 20%만큼 상승했다. 그래서 20%만큼이 바로 by 2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ELTS 아카데믹의 그래프 묘사할 때 쓰는 전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by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수동태일 때는 뭐뭇에 의해, 뭐뭐 옆에, 교통수단일 때는 뭐뭐로, 그 다음에 뭐뭐까지, 마지막으로는 뭐뭐만큼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by에 대한 5가지 종류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서 한번 어떻게 쓰였는지 예시를 찾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across. across는 가로질러, 맞은편에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across the river 그러면 강을 가로질러, across the road 도로 맞은편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across from과 정말 잘 다닙니다. across from the bookshop 서점 건너편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cross from 대신에 opposite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just와 잘 다닙니다. just across from my house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는 just across fro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cross랑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cross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근데 across는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cross 예시를 들면, 자, 나는 길을 건넜다 라고 하면요, I crossed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을 건넜다. cross는요, 특정한 동사가 정말 잘 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come across입니다. come across는요,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I came across the performance. 그러면 나는 퍼포먼스를 우연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ELTS와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come across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from입니다.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로요. 거리나 시간, 범위, 사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from이에요. 예를 들면 from 서울 그러면 서울로부터 from today 오늘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from A to B를 씁니다. 예를 들면 from $100 to $300 그래서 from A to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일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매니저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넣었죠? 사람을 썼죠? 그래서 I got it from the manag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om은요. 이런 특정 동사와 정말 잘 다녀요. discourage, protect 이거와 정말 잘 다닙니다. discourage는요. 사람을 뭐 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은 encourage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로부터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discourage children from having junk food. 그래서 아이들을 정크푸드로 먹는 거로부터 뭔가 막아내는 거죠. 그게 discourage고요. protect는 보호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예를 들면 protect people from attack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ttack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rom은 특정한 동사와도 잘 다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형용사랑 잘 다녀요. 그게 바로 different예요. 그래서 different from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내 자동차와 다르다. different from my car. 그리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슨 동사를 써야 될까요? 네, 비동사를 꼭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비동사를 넣어서 써야 된다는 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without입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예요. 예를 들면 어려움 없이 without difficulty. 내 허락 없이 without my permission. 인터넷 없이 without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은 항상 더를 써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without 뒤에 동사 ing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작별 인사 없이 without saying goodby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without 뒤에는 명사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어요. 자, without에 대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가정법 배운 적 있었죠? 가정법 과거를 쓰면 상상할 때나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에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럴 때 without 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없더라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야. 이것을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the internet, I couldn't live.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if 뒤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without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요, without the internet, I couldn't live. 인터넷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without은 이렇게 가정법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 참조해서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해서 좀 다양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